격주 수요일마다 특별한 순서가 있죠. ESG를 넘어서 ESGG 운동을 펼치고 계신 3월 33일 이준호 대표님, 지지마을 이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번 지난번, 지지난번 두 번 혼자 나오셔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네. 오늘은 손님을 또 모시고 오셨습니다. 네. 조금 전 기후 퀴즈에 나온 물에 관한 스타트업 분이세요. 물관리 스타트업 지오그리드의 정형욱 이사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형욱 이사님, 저희 쥐지마을 이장님은 청취자분들이 이제는 저만큼 많이 아시고 고정으로 계속 오셔서 정형욱 이사님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신다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오그리드에서 CTO 겸 ESG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형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재미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각을 잡고 나왔는데요. 첫 라디오 출연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계속 생각나는 출연자로 남기 위해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기억 남는 출연자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기대가 됩니다. 우선 기후 퀴즈 정답부터 풀고 본격적인 인터뷰 들어갈게요. 샤워할 때 녹물이 나와요. 설거지할 때 수도에서 녹물이 나와요. 이런 녹물, 수돗물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녹물이 나오는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1번 낡은 수도관, 2번 팔당상수원 오염이었습니다. 정답은 이사님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정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 이거 안 하나요? 이거 네,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1번 낡은 수도관입니다. 네, 낡은 수도관. 여기 보니까 한종혜님이 저희 집도 며칠 안 쓰다가 틀면 불그스름한 녹물이 나온 다음에 맑은 물이 나옵니다. 수도관을 집 전체 교체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셨고요. 또 여기 8182님은 낡은 수도관 답을 주시면서 너무 재밌어요. 저는 혈관이 안 좋아서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네, 이 수도관이 저희 혈관하고 많이 비유가 되죠. 얘기를 할 때. 그리고 6587님 녹물은 낡은 배관 때문이겠죠? 오랜만에 들어왔는데요. 좋은 노래가 흘러나오네요. 사무실에서 야쿠르트 드시고 그냥들 버려서 제가 일일이 라벨 떼면서 씻어서 버렸습니다 하셨어요. 박수. 6587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9307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오늘 처음 듣는데 저녁 준비하느라 바빠서 못 들었거든요. 좋은 방송 애청자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낡은 수도관. 네, 퇴근하고 텃밭들러 물 주고 오이, 고추, 쌈, 채소 따와서 저녁 차리다 보니까 오늘의 기운은 늘 열심히 그냥 듣기만 되네요. 0566님 맞아요. 이 시간대 운전하시고 저녁 식사 준비하시면 막 문자 참여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이렇게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낡은 수도관, 낡은 수도관, 낡은 수도관. 한 분이 낡은 배관 했는데 이것도 낡은 수도관인 걸로 저희가 정답인 걸로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사님? 위에 다 노후화돼서 그런가요, 수도관이?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건물 노후화 때문인데요. 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는 이 수돗물은 사실 K워터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깨끗하게 정수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아하. 하지만 이렇게 깨끗한 수돗물은 우리 집 건물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노후 배관에 녹이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절반이 넘는 건물이 30살 이상 연령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하. 30년 이상 넘은 건물들이다. 네, 2022년도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25년 정도가 지나면 수도관의 슬라임이나 스케일, 그러니까 물때라든지 물속에 하얀색 돌가루 같은 것들이 산화물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이 배관에서 이 녹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혈관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동맥경화처럼 그 관맥경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관이 막히고 그러면 수압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물 이슈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배관의 내구성도 문제지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밤 사이에 이 배관의 고인물에서 이 박테리아가 증식할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시가 노후화되기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질도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의 노후 배관 문제는 지구인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인 만큼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기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종혜님이 며칠 안 쓰다가 틀면은 불그스름한 녹물이 나오다가 맑은 물이 나온다는 게 지금 말씀해주신 그 네, 맞습니다. 배관의 경화증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찌꺼기가 물때가 끼고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수도관을 저는 근데 그렇게 녹물이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이 시와 도의 전체의 수도관의 문제일 것만 같아서 우리 집 수도관만 바꾼다고 이게 해결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네. 이런 문제들은 사실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뭐 3가지 방법 정도가 회피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정수기 앞에 붙이는. 네, 맞아요. 네. 그 집에서 물이 나오는 모든 곳에다가 그 정수 샤워기, 필터. 그렇죠, 필터, 네. 샤워기나 세면대, 싱크대, 아니 뭐 비데도 될 수가 있고요. 네네. 필터를 달아서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살짝 조사를 해봤는데 네. 대략 한 가구당 연간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의 이 필터 유지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그 이사를 하면서 제가 1년치 필터까지 해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전 17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필터 사셨나 봐요. 아마 초기 비용 그 있잖아요. 그것도 있었을 네, 테고. 그 초기 맞아요. 비용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또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우리가 하다기보다 우리가 관리비를 내고 있잖아요. 네. 집에서. 그럼 이 관리비를 가지고 뭘 하냐면 이 금속이 부식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 억제제가 있어요. 그건 우리는 청관제나 방청제라고 하는데 이 청관제는 이미 쌓인 녹을 없애는 역할. 그래서 좀 독해요. 네. 이거는 쉽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방청제가 있겠죠. 방청제는 더 이상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차원으로 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방청제를 예. 넣는다는 거죠. 네, 이거 말고는 사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지 않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 화학약품을 전용 물탱크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첨가하는 건데 이 비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일정한 농도의 기준으로는 성인에게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이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일정한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물은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물은 흘러가고 있고. 네네. 그러면 이 관리하시는 분께서 물을 사용하는 양만큼 뭐 비율에 맞춰서 조금씩 넣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죠. 계속 넣을 수 없으니까 네, 한 번에 넣는 왕창 거예요. 넣어야 네. 되니까. 근데 그 시간대 내가 하필이면 들었을 물을 때. 마셨어. 아니 뭐 아. 커피를 끓여 먹었어.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물의 화학 성분의 이 농도가 짙어지게 되면서 평소에 물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아, 저희 여기 벌써 최숙자님께서 어서 오세요 하셨어요. 정여국 이사님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궁금한 건요. 보통 수도관은 몇 년 주기로 갈아줘야 되나요? 갈아주면 아파트 전체를 다 갈아줘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사실 수도관을 교체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살고 있긴 하지만 네. 공동주택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빌라라든지 아파트. 이런 곳에 벽을 부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없죠. 이사님도 없으시죠? 저도 못 없죠. 봤어요. 시골에서도 이런 거는 흔하지 않는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수도관을 바꾸는 건 아니고 이제 국가에서 신경 써줄 수 있는 거는 이제 관로, 쉽게 말해서 이 아파트 진입구까지. 진입구까지. 그렇죠. 진입구까지. 나라 땅에 있는 곳까지는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아, 지금요? 네, 해주고는 있는데 민간 영역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주시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신청하시면은 일정 부분을 이제 보조금을 이제 통해서 이제 약간 교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벽을 부순 수는 없는 맞아요. 거죠. 아파트 이미 다 여기 깔려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죠. 아파트 재건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이상. 네, 맞습니다. 여기 또 한종혜 님도 안녕하세요. 이준호 이장님 반갑습니다. 정형욱 이사님도 안녕하세요. 다음에도 두 분 또 오세요.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두 분이 불러주십시오. 오시니까 식구가 많아진 것 같아 좋네요. 그러셨어요.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정영욱 이사님은 그러면 이렇게 수도관 전체를 다 교체할 수 없는데 여기에 뭔가 대안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신 건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제 4년 정도 된 스타트업인데 저희가 그 제품을 빌딩 오아시스라는 그래서 블로스라고 이제 만들어진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수 기술인 거예요. 근데 어려운 부분은 좀 빼고 쉽게 말하자면은 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배관을 반영구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리고 물을 다시 살균할 수 있는 그래서 위생까지 챙겨드릴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일반적으로 정수 시스템을 생각하면은 왜 필터가 떠올릴 거예요. 네네. 근데 필터는 외부 이물질을 막기만 할 뿐이에요. 배관을 개선해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점에서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우리 건물 수질 깨끗한 건 뭐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배관이 이게 개선이 되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예, 저희는 이 배관을 개선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집 건물이 물이 깨끗한지 아무도 모르는데 실시간으로 수질 정보를 볼 수 있게끔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앱을 열어주고 혹은 이제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월패드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네네. 띵동 누르면 카메라 나오는 거기에 우리 집 수질 정보도 이제 보여주고 뜰 수 있도록요.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블로스라면 이게 그럼 필터기처럼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아파트나 이런 네. 큰 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 지하에 이게 네. 설비실이 있어요. 네, 좀 네, 무서워서 잘 안 들어가시는데 그렇죠. 네, 이건 관련자들만 이제 들어가는 관리 아저씨만 들어가시는 네, 그런 네.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곳에 배관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네. 외부 정부 땅에서 민간 땅으로 들어오고 그 땅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설비실로 이렇게 배관이 들어오는데 들어가는데 배관 일부를 잘라서 거기에 건물용 큰 정수기 같은 시스템이 달리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배관의 물이 이 빌딩 오아시스 블로스를 지나가게 되면은 그 뒤에 모든 배관이 깨끗하게 변하는 거죠. 오, 아주 신기한데요. 그리고 정말 뭐 오래된 건물이 아니더라도 이거 많이들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물관리 스타트업 지오그리드의 정영욱 이사님, 이준호 대표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듣고 5부에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4부에 이어서 5부 오늘 녹물, 수돗물이 나오는 낡은 상수도원에 대해서 물관리 스타트업 지오그리드의 정형욱 이사님 또 3월 33일 정형욱 이사님을 모시고 온 이준호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4부에서 정영욱 이사님이 오늘 라디오 재밌게 하려고 각 잡고 나왔다 하셔서 여쭤보다가 하마터면 이준호 대표님께 안 여쭤보고 끝날 뻔했어요. 이준호 이사님 이 블로스 물관리 기술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한번 짚어주시면요. 제가 모시고 오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네. 커피, 과일 그다음에 자동차. 네.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 밀착형 그 사례들을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특히 이제 이 물과 관련한 부분은 뭐 생활 밀착을 떠나서 뭐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근데 보니까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인 거는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물 부족 국가가 됐나요? 예, 대한민국이 오. 물 부족 국가로 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알게 됐고, 보통 수돗물 그러면은 그 생수하고 비교해서 수돗물을 마시냐 안 마시냐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이제 물론 뭐 다들 괜찮아요 하면서도 실제로는 생수 먹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열어놓고 보니까 우리가 쌀을 씻을 때도 수돗물로 하고 샤워를 할 때도 수돗물로 하고 다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네. 수돗물을 쓰고 있는데 정작 그 수돗물이 들어오는 우리 건물에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오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네. 저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실 때 필터, 샤워기 필터 이런 정수 필터는 나오는 물에서 이물질만 막아줄 뿐이지 그 배관 자체의 물 흐름에 있어서 어떤 정화 역할은 못한다 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럼 블로스는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정영욱 이사님이
그 국가에서 배관을 따라서 쭉 오다가 개인의 구역, 그러니까 개인 영역의 구역이라고 해야겠죠. 아파트나 공동주택 들어오는 그 배관 만나는 지점에 블로스 설치를 하면 여기서 정화가 되면서 앞으로 나가는 배관에서 이게 깨끗한 물이 갈 수 있도록 정화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배관 맞습니다. 관리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설치된 곳이 있나 그러면 하고 이게 구체적 사례가 좀 궁금했어요. 예, 저희가 작년에 그 종로구청으로부터 어떤 한 특별한 요청을 받게 됐어요. 그 종로구에 있는 어느 한 아파트가 있는데 네. 47년 된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온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민들께서 계속 민원을 주시는데 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 민간 영역은 나라에서 이렇게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47년이나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쉽게 공사를 할 수도 없고 배관을 뜯을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모든 책임을 다 이 지원해준 오히려 공무원분들께서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골머리만 썩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를 어떻게 알게 되고 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해결이 가능하냐라고 네.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한번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먹는 물에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음용수로 먹을 수 없는 기준이었고요. 실제로 물을 받았는데 물에 뭐가 있더라고요. 벌레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냥 오래된 배관에서 나오는 그런 이물질 같은 가루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서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주민들은 그러면 이 물을 다 마시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걸로 요리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도 단 한 명도 물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주민들이요. 네, 저희는 되게 쌀도 씻잖아요. 상추도 씻고. 근데 정말 이게 걱정이 됐던 게 이 플라스틱 생수 네. 그리고 정수기만 네. 여기에만 의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민원을 둬도 해결이 안 되고 네. 계속 이러고 이렇게 생활을 하신 거였어요. 사실 저희가 이 아파트에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입구에 이 플라스틱이 산처럼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왜? 생수병. 네,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이 경비 아저씨께서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시는데 이 아파트는 얼마 전에 그 한 1년 정도 전에 이 돌아가셔서 그 지금 후임이 지금 없다라고 해서 관리사무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입주민들이 이 플라스틱 이 생수병을 다 앞에다 내놓는데 이 일주일치가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십 가구가 이 플라스틱 생수만 사용하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해드리고 그 또 실시간 수질을 입구에다가 이렇게 모니터에다가 아무래도 월패드가 없으시니까 입구에다가 딱 붙여서 수질 정보를 볼 수 있게 변화되는 안심하고 모습을 드실 수 있게. 지금 우리 집 수질이 점점 좋아하고 있는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길에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 정상 범위가 들어왔다는 걸 눈을 보시고 또 저희가 또 조금 더 공신력 있기 위해서 실제로 이 공신력 있는 이 수질 검사하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네. 이 수질 정보를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그 저희가 앙케이트를 또 했는데 원래는 아무도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분들께서 80%가 지금은 물을 음용한다. 직접 티포트에다가 물도 끓여 먹고 쌀도 직접 씻어 먹고 심지어 어떤 입주민께서는 직접 마신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이 정수기를 다 이제 구독을 절반의 주민께서 다 구독을 바로 해지를 했다. 네, 해서 그 걱정이 좀 많이 되기 시작하는데 네. 정수기 근데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저희가 그런 목적은 아니었는데 네네. 어쨌거나 뭐 이 플라스틱 생수를 일단 줄일 수 있다는 부분 이 전 인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캠페인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이 지구 온난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예방하고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에 플라스틱 하나가 줄이기. 네, 플라스틱을 사용을 줄이자.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스틱 생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리유저블 컵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는 캠페인인 거잖아요. 이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편리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서도 환경에 동참하는 그렇네요. 그런 선구자가 되신 거예요. 그 말 많은 문제의 생수병을 플라스틱 생수병을
저 쌀 씻는 것까지 전부 다 그걸로 했으면 상추 씻는 것까지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텐데 그 병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종혜님이 수돗물에서 소독 냄새가 진하게 나서 먹는 물로는 그냥 못 먹습니다. 근데 정수기 물은 소독 냄새가 안 나요. 계량기 옆에 필터를 설치해서 집 전체 물을 정수하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사실 수자원공사인가요? 거기서 우리 수돗물 먹어도 됩니다 하고 막 아리수 이런 거 나눠줄 때 먹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네네. 집에 가서 수돗물을 먹으면 그 맛이 아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속이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그건 있었거든요. 아니고요. 근데 지금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명쾌하게 이해가 되네요. 수자원공사에선 깨끗한 물을 보내지만 우리 집에 들어오는 배관에서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맛이. 그 물속에 네. 이 하얀색이 보인 적이 있으시잖아요. 뽀금뽀금 거품도 일어나고 네, 이렇게 염소를 일부러 이렇게 넣어서 네. 이제 소독하는 그런 작용을 위해서 이제 넣으시는 건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한 2, 3분 정도 지나면 이제 향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물을 미리 담아두면은 네, 만약에 깨끗한 배관이라면 네. 네, 물을 담아놓고 이제 다시 향을 맡아보면은 네, 소독 개선됨을 냄새가 알 없어졌을 수가 있을 것이다.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물을 담아두고 좀 지나면 냄새가 날아간다고요. 학교 급식실도 이 설치를 하셨나요, 블로스를?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에 설치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서대문구, 네, 서울시 서대문구에 이제 설치가 됐고요. 사실 이 우리 아이들은 이 물을 선택해서 물을 안 먹거나 먹거나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급식을 맞아요.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생수를 갖다 주고 오늘은 밥 이걸로 해주세요, 맞아요. 국 이걸로 끓여주세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수질 오염이라든지 혹은 지구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 문제에 가장 노출이 잘 돼 있는데 다행히도 네, 전 세계에서 단 한 개의 학교 네, 서대문구에 있는 학교는 안심하고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된 거죠. 오, 이게 진짜 급식실을 생각하면 정말 말씀대로 어머님들이 뭐 급식실에 다 생수병을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거니까 정말 그렇네요. 이걸 해서 수질이 개선이 된다면 네, 맞습니다. 또 다 오래된 학교들도 많잖아요, 우리. 네, 오래된 학교 정말 많죠. 많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준호 대표님은 이런 지오그리드의 물 관리 솔루션이 ESGG 운동을 하시니까 ESGG 관점에서 어떻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 있어요. 네. 측정하지 못하는 건 관리할 수 없다. 아하.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 이제 지난번에 제트카 같은 경우도 그랬고 결국은 이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안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오그리드는 건물을 정수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솔루션도 갖고 계시지만 그 안에 이렇게 센서가 들어가 갖고 그거를 다 측정을 해 갖고 대시보드에서 누구든지 이 안에 있는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네.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숫자 덕분에 확실히 뭐가 줄었다라든지 깨끗해졌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그 결국은 저희 이제 제가 활동하는 재단 같은 경우도 네. 그 결국은 DX라는 디지털 전환 기술을 이용해 갖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여기 블로스 같은 솔루션도 DX 기술을 활용해 갖고 또 기후테크 해서 이거를 이제 물에다가 적용한 사례로서 지지를 정말 실천하는 좋은 사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데이터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 있으니까 그만큼 지오그리드에서도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 거겠죠. 신뢰를 주기 위해서. 네. 그래요. 빌 위더스 노래 두 분이 나오셔서 이 노래 제목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둘끼리 Just the two of us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둘끼리. 아까 정영욱 이사님이 그 종로구의 47년 된 아파트에서 이 블로스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배관을 정리했더니 깨끗한 물이 나와서 먹을 수 있도록 했더니 생수병이 그렇게 많이 나오던 아파트가 생수병을 사용을 안 하게 됐다. 한 80%의 가구 수가 그냥 수돗물을 음용하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6587님이 플라스틱 용기가 저희 집도 너무 많이 나와서요. 용기형 정수기로 바꾸면서 플라스틱 용기 페트병 버리는 일이 줄었습니다. 물맛도 좋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렇죠. 참 이게 생수병도 생수병이고 정수기 필터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사용하긴 하는데 이것도 그 재생 가능한 걸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 서령님이 순수 한국 기술인가요? 환율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수출하시고 외화 벌어서 애국하세요 그러셨네요. 이탈리아 집들은 이분이 이제 밀라노 계시거든요. 이탈리아 집들은 30년이 뭐예요. 60년 차는 기본이고 100년 차도 많죠. 그러니 외국에 정말 오래된 건물 오래 잘 지키면서 사는 나라들은 이 블로스 기술이 더 필요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노후화된 건물이 많을 텐데 앞으로 계획 혹시 이렇게 해외 진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전쟁 때문에 그 건물들이 많이 무너지고 20세기 중반 특히 1970년대 후반에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네. 서구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그렇죠. 이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건물들이 굉장히 어립니다. 그래서 젊은 편인가요? 네, 요즘 네. 말로 MG 빌딩이라고 하죠. MG 빌딩. 이장님은 그래봤자 30 몇 년. 네. 그래서 이 MG 빌딩인데도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60년, 70년, 그렇죠. 뭐 많이 된 곳은 뭐 100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60년, 70년 정도 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욕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공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뭐 재건축을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건물들이 굉장히 높은데 촘촘하게 있잖아요. 네.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사실상 할 수 수가 없어요. 없는. 네. 만약에 이런 곳에 블로스가 설치가 된다면 네. 도심 속에 오아시스가 하나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텀블러만 들고 건물에 가서 블로스 로고가 딱 있으면 가서 그냥 물을 먹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은 그 건물들은 그러면 왜 물을 그냥 주냐. 그러면 우리가 물을 한 번 먹을 때마다 우리가 뭐 일회용으로 이렇게 생수를 먹는 걸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탄소 포인트가 그 건물에 저희가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아하. 몇 번을 네. 1년 동안 얼마나 탄소를 아꼈는지 제가 데이터를 보내주면은 그걸 1년간 리포트를 또 뽑을 수가 있겠죠. 네. 그 리포트로 또 이제 지금 이제 그 상장 기업들이나 이제 큰 회사들은 다 이제 공시 의무가 있는데 이제 공시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컨텐츠로 쓸 수가 있겠죠. 아, ESG 경영 평가할 때 네, 맞습니다. 우리 건물 수도가에 와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일회용 컵을 안 쓰고 네. 생수병을 따로 사지 않고 여기서 물을 마셨는가로 탄소 절감 효과가 있다 하고 평가 그 크레딧을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탄소 절감 크레딧을 포인트를 주는 거죠. 되게 네. 그래서 되게 환경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고 네. 이제 나라마다 이제 환경이 재단이 있는데 그 환경적으로 우리가 그 소비되는 그러니까 네. 사용되는 사회적인 비용이 있어요. 근데 이 사회적인 비용이 오히려 우리가 기술을 준비해서 이게 사용되는 비용보다 훨씬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천문학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군사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책정해 놓기도 했고 환경 비용으로요. 네, 환경 비용. 네, 환경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비용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환경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이제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뭐 100만 통의 탄소를 아꼈을 때 얼마큼의 우리가 뭐 베네핏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잘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 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더 인기를 끌 수 있겠어요, 블로스가.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 8월, 9월, 10월, 11월까지 프랑스에 이 임시로 이 네. 법인을 운영하게 됐어요. 운영하는 동안에 저희 투자 유치도 하고 그리고 저희 블로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캠페인을 하고 또 이제 많은 스피킹을 할 예정인데요. 그곳에서도 우리를 알고 그리고 K 스타트업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또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와, 그럼 서령님 어제 그저께 우리 버섯 가죽 얘기할 때 9월에 밀라노에서 박람회 한다고 그러셨는데 정영우 기자님 프랑스에
조만간에 또 가시면은 가서 스타트업. 뵙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옆에 프랑스니까. 네. 아, 그러면 이제 세계 무대로 나서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오그리드가. 그 이준호 이장님 예전에도 기업 데이터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네. 얘기를 하셨고요. 어떠세요? 이렇게 훌륭한 사례 소개해 주셔서 참 기쁜데 전 잠깐 그 감성에 잠깐 빠졌었습니다. 네, 아니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감성 이준호. 오늘은. 예전에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네, 네. 그 물에다가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랑 욕을 했을 때랑 물이 이렇게 육각수가 되기도 하고 막 달라진다. 정말 이상한 이게 제가 그린 수소 뭐 수소 이야기도 하고 그것도 다 물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네, 네. 물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이제 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 지오그리드가 너무 훌륭한 솔루션인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 진짜 효자 수출 상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에 상응하게끔 탄소를 절감하는 또 기능까지 같이 하니까 네. 하여튼 쥐지 다람쥐하고 같이 해외로 한번 가셔야 되겠네. 그러게요. 해외 가셔서 해외 톱파원으로 두 분이 또 한번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좋네요. 해주시면 좋네요. 좋겠습니다. 정영욱 이사님은 여러 가지 해외 수출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계획 또 있으실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노력하는 회사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성장하는 그런 임팩트한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거고요. 지금 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지금 대학원생 신분을 지금 겸하면서 논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사히 논문을 써서 2025년도 2월달에 꼭 졸업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졸업하시면 또 한번 출연하셔서 그때 또 얘기를 해주시면 그 좋겠습니다. 전에는 안 불러준다는 그 전에도 언제든지 해외에 나가셔도 오늘 예, 각 알겠습니다. 잡고 오셔가지고 확실하게 네 챗GPT의 도움을 받으세요. 청취자분들에게 확실하게 지금 각인을 시키시네요. 교수님이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기업 사례 소개해주신 쥐지마을 이준호 이장님, 또 바쁘신 중에 나와주신 지오그리드의 정영욱 이사님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계획하신 일 다 잘 되시기를 기원하고요. 지금까지 이준호 SDX 재단 ESGG 퍼실리에이터 그리고 정영욱 지오그리드 CTO님이셨습니다.